얼마 전 술집에서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한잔하고 있을 때였다. 코타츠같이 생긴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넣고 앉는 좌석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가게다. 시간은 9시쯤. 그때까지 생맥주를 3잔씩 비우고 소주까지 꽤 마셨던 터라 어쩌면 술에 취해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화장실에 가려고 통로에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우리 오른쪽 칸막이 넘어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진다. 무엇인가 싶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테이블 끄트머리에 혼자만 색이 짙은 사람이 있었다. 색이 짙다는 걸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사진 보정 같은 걸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다. 윤곽을 지정한 뒤 채도를 올리고 샤픈 효과를 강하게 준 느낌이었다. 아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염색한 것 같은 덥수룩한 머리를 5대5 가르마로 타고 요새는 좀 채 보기 힘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옛날 시골 선생님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 하지만 이상하다는 건 단지 외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왼쪽 손바닥을 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휴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뭔가 묘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15cm 정도 길이의 애벌레, 투구풍뎅이 애벌레 같이 새하얀 것이 몇 마리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걸 오른손에 든 젓가락으로 집어서는 옆에 앉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갈색 양복 대머리 남자의 목덜미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 짓을 당하면 보통 참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하는 남자는 별다른 조짐이 없어 그 행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1분 정도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벌레를 집어넣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대어 쉿 하고 제스처를 취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화장실로 향했고 돌아오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그룹의 테이블을 다시 보아도 남자가 있던 곳에 음식 접시는 없었다. 정말 내가 아까 제대로 본 게 맞나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 후 우리는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막차가 끊기기 전 11시쯤 해산했다. 나는 동료들과 헤어져 근처 전철역으로 향했다. 이 부근에는 술집이 많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승객들이 꽤 있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홈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다. 직장인 같은 남자 셋이 서로 얽혀 있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한 명의 웃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아까 술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웃옷이 붙잡힌 사람은 이상한 남자가 등에 벌레를 집어넣던 그 사람이었다. 머리가 벗겨진 모습이 똑같았다. 그 순간 쾌속 전철이 홈으로 들어왔다. 웃옷을 붙잡혀 있던 남자는 온몸에 힘을 모아 양팔을 휘두르더니 두 사람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전철 앞으로 뛰어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살인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심스러워 항상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되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1시 반에 출발하는 독서실의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2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에 저는 그냥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인데다 조명도 밝아 별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곡이 끝나고 3번째 곡이 재생되는 그 짧은 틈 사이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곡이 끝나자 들려오던 구두굽 소리가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안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어느 회사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안해진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는 맨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회사원이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멀쩡한 모습이었고 가끔 저희 아버지도 회식을 하면 새벽에 집에 오실 때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먼저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천장 한쪽 구석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씨발 이라고 욕을 내뱉더니 뒤돌아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회사원이 보았던 엘리베이터 천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틀 전 설치된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회사원의 뒷모습을 봤더니 한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만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지 받지를 않더군요.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던 엄마한테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괜찮으면 됐다며 다시 주무시더군요.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밤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독서실도 잘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그 사건이 점점 기억 속에서 지워질 무렵 저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자 아래 보이는 그 살인마의 눈빛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회사원의 눈빛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사람이 살인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러 찾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